아버지 임종까지 지킨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낡은 한옥 한 채뿐이었어요. 수백억 대 상가와 토지는 형님들이 챙겼고 제 몫은 바람에 사가가는 시골집 하나뿐이었죠. 그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요지보다 낫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이 그렇게 하찮았던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함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집만큼은 누구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박현수, 올해 47,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고 3년 전 퇴직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막내 아들로 위로는 두 형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는 뿌리 깊은 차별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들은 집안의 기둥, 딸은 남의 집으로 갈 사람.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형들은 대학 등록금을 당연히 받았고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형들이 용돈을 받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죠. 아버지는 늘 말하셨습니다. 현수는 혼자서도 잘할 거다.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방치였다는 것을. 1999년 9월 15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철물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죠. 그 소식을 듣고도 현실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49제를 끝내고 일주일 후 유산 분배를 위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철물점 건물, 항구 근처 상가 2채, 그리고 오래된 한옥 1채. 형들은 당연히 자기 몫을 주장했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큰 형이 던진 말이 제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시골집이나 받아. 어차피 장가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시가로 따지면 몇 천만 원. 형들이 받은 재산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이 뭐가 차별입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전통이라는 겁니까? 형들은 버럭 화를 내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현수야, 그래도 시골집이면 아버지 흔적이 남아있는걸.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얼어붙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바위처럼 무겁고 바람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왜 나만 홀로 뒤처진 걸까? 집안에 들어서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에 아이처럼 바닥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초라함, 배신감, 상실감이 뒤엉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작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집이 그렇게 하찮은 걸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설마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닐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마음속 허공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집안은 고요하지만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순간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설령 가족들이 무시한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남긴 의미를 제가 찾아야겠다고. 그날부터
낡은 한옥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시골 마을 특유의 공기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침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을 스쳤습니다.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는 풍경이 마치 숨겨진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 집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 그 집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심장이 점점 요동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낯선 골목, 마루 끝에 놓인 작은 화분,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까지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교차하며 제 가슴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김기수 씨 집이 어디죠? 아, 내가 기수 딸이구나. 오래간만이네. 길을 알려주지. 그 목소리에는 친근함과 함께 오래 숨겨둔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두려움보다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었을 때 마침내 오래된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 세월의 흔적이 선명한 나무 기둥, 오래된 마루의 윤곽. 그러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위엄과 장엄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기둥과 지붕이 오히려 강렬하게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햇살이 흩어져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루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이 집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오신 이유가 있겠지. 속삭이는 목소리와 동시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70대로 보이는 박종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이야기, 그리고 오래 숨겨둔 비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기수 씨 막내 아들입니다. 기수 막내 아들이 있었나? 놀람과 슬픔이 섞인 그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기수가 자주 이 집 이야기를 했지. 마루 밑에는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면서 언젠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그 말이 제 몸 전체를 전율로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제 눈앞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밑, 바닥 틈새, 오래된 창틀까지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실감과 기대감, 불안이 교차하며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2주 뒤 저는 다시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 망치, 오래된 못들을 제거할 도구까지 준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마루판을 하나씩 들어 올렸고 녹슨 못들을 떼어내며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닥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손끝을 비추며 무언가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납작한 기름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풀자 겉보자기 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한지 문서, 옥도장, 금으로 된 작은 그릇, 그리고
아버지의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글자마다 담긴 숨결이 제 심장을 찌르는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막내 현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평생 너를 차별한 듯 보였지만 너야말로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눈물이 핑 돌았고 전신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선 왕조실록 부본일 가능성이 높다. 현존하는 것 중 극히 드문 자료야. 그리고 이 집 마루 밑에는 왕실에서 내려온 여러 보물이 숨겨져 있지. 역사적, 국가적 가치가 엄청난 유물들이야. 온몸이 전율로 뒤덮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집을 지켰는지, 왜 저에게 맡기셨는지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돈만 바라던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짓밟으면? 역사와 가족, 책임과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 심장은 도망치고 싶을 만큼 뛰었지만 저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오래된 기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제게 경고하듯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 희열과 결의로 도파민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집과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기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확인을 마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부본과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한옥 지하에 숨겨진 보관함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삽시간에 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큰형 철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대체 뭘 발견한 거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저녁 저는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자 온 가족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에서 긴장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옥에서 뭘 찾은 거냐? 정수형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말해봐.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렇게 숨겼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선 왕조실록 부본과 아버지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팔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진짜 보물입니다. 그 순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곧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뭐라고? 팔 수 없다고? 그럼 우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화유산입니다. 나라에 기증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평생 헌신하며 모은 재산은 그냥 무시당한다는 거야? 형들은 하나같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속이고 뭘 숨겼어.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게 맞다고 증명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수가 문득 눈빛을 바꾸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자. 변호사 친구를 불러서 유산분할 재심 신청을 할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가족까지 나를 배신하겠다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만 합니다. 재판 날까지 한 달 동안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집안 일상의 시선조차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섰을 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냉정하게 앉아 있는 형들, 그리고 눈빛만으로 압박을 가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했고 세상 전체가 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이 한옥과 유물들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재입니다. 제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철수 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법정 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땀은 온몸을 적셨습니다. 가족과 법, 전통과 정의가 충돌하는 순간 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해당 한옥과 유물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분할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신 것은 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옥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신 유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신념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이제 제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옥 마루 끝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싸움과 법정,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며 붉은 노을빛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며 오래된 기와 지붕 위를 스치고 지나가자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자 철수영과 정수영, 그리고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과거의 탐욕과 분노가 아닌 후회와 그리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철수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축하한다. 표창 받았다며?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외로움과 긴장, 분노가 눈물로 치솟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철수영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때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어. 아버지가 왜 너에게만 이 집을 남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만이 이 집과 유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던 거야. 정수영도 한 발 더 다가와 무릎을 꿇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우리는 현수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돈만 보고 너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짓밟았지. 정말 미안해. 순간 형들의 떨리는 손끝과 눈물이 제 마음속 얼음을 녹였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나오듯
울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희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그동안 내가 널 차별했다고 느꼈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믿음직한 아이란 걸 몰라서였어.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이 폭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제 달라질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 우리 함께 이 집과 체험관을 지키자. 정수영도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진짜 바랐던 게 무엇인지 우리는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행동하자.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율과 희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의 외로움과 법정에서의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가족과의 화해가 도파민처럼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한옥 체험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철수영은 건물 보수와 마루 관리에 전념했고 정수영은 행정과 행사 운영을 맡았으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전통 음식과 놀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이 순간이구나. 가족이 하나 되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함께 웃는 것. 그날 밤 한옥 마루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유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 그리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었네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창문 사이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와 웃음, 발자국 소리가 한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와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석양은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감싸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오랜 싸움 끝에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한옥 체험관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부모들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나누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햇살이 기와 지붕과 마루를 스치며 반짝일 때 공기 속에는 세월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철수영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기와를 손질하고 부서진 석가래를 고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책임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에는 깊은 감동과 안도, 그리고 전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정수영은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를 맡아 아이들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설렘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공예를 가르치며 웃음을 나누셨습니다. 손에 묻은 쌀가루를 털며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한옥을 은은히 비출 때 저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와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된 향기를 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과 형들의 농담 소리가 마치 한 편의 음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철수영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 집과 유물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 정수영도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도 반성해. 이제는 진심으로 함께할게. 가슴속 깊은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갈등과 법정의 긴장, 외로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극적인 해방과 전율이었습니다. 한옥의 기둥과 마루를 타고 가족의 진심이 울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옥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놀이와 예절을 배우며 성장했고 형들은 책임과 사랑을 몸으로 느끼며 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닦으셨고 저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삶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도 권력도 아닌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달빛 아래 한옥은 빛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형들의 발걸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가족의 화합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한옥은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며 세대를 넘어 사랑과 용기, 희망의 상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감사와 기쁨, 뜨거운 전율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